지금은 이제 이렇게 못하죠. 예전에는 프로파간다였으면 지금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으로 바뀌었잖아요. PR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아까 세 가지 그 PR에 들어간 게 강력한 매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마지막에 통제잖아요. 근데 강력한 매체 신문이 강력한가요? 신문 구독률, 열독률 6%로 떨어졌죠. 6%. 신문은 우리만 봅니다. 공공 쪽에서만 봐요. 공공 쪽에서 안 보면 신문은 망해요. 보고 T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부터는. 예전에 막 유명한 드라마는 시청률 막 70% 넘었잖아요. 지금은 뭐 5% 10%만 넘겨도 대박 났다고 하죠. 그만큼 매체 영향력의 한계가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나눠집니다. 라디오, TV, 신문, 유튜브,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엄청 많이 나눠졌죠. 그래서 강력한 매체를 하나를 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신뢰받는 사람, 연예인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요새 유튜버죠.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또 연예인들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통제가 가장 힘들죠. 통제. 지금 매체는 통제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기사를 막기 위해서 신문을 돌리는 그 기계가 윤전기거든요. 윤전기에 모래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신문을 못 찍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나 공공기사는 안 하죠. 민간 기업에서 우리 회장님 들어가는 기사가 부정기사가 가판, 조판이 나왔을 때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윤전기 앞에 가서 모래를 들고 있어요. 나 여기서 죽는다고. 그리고 막아지거든요. 그리고 가서 광고 좀 주고. 그렇게 막아져요.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바로 온라인으로 쏴버리니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통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과 소통하는 퍼블릭 릴레이션으로 PR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가 너희들 의견 방해가 또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 좀 줘. 우리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줘. 이런 개념으로 이제 PR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프로파간다, 지금은 퍼블릭 릴레이션스에 바뀌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 담당자들이 뭘 만들어낼 수는 없죠. 우리가 정책을 실제로 만들진 않잖아요. 타부서에서 하죠. 그래서 홍보 담당자는 퀄리티를 100%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정책이나 뭐 물건이라든지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그거를 알려드릴 의미가 없죠. 물건이 비슷한데 홍보가 잘 돼서 대박났던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민간 쪽에서는 2006년도에 리바이스가 있으면 청바지가 다 비슷하잖아요. 청바지들이 다 퀄리티가 고만고만합니다. 브랜드를 보는 거지. 고만고만한 퀄리티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청바지가 발견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리바이스는 그 당시 최고 탑스타인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합니다. 그랬더니 3위였던 CK 밑에 있던 그 리바이스가 바로 그 해에 1위로 매출이 치고 올라갑니다. 광고 모델 하나 때문에, 홍보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CK가 봤더니 이효리가 계약이 끝났네? 그래서 걔를 다시 데리고 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CK가 또 다시 1위로 올라갑니다. 광고 모델 하나로서. 그게 7년간 이어져요. CK, 리바이스, 게스. 얘네 셋이가 이효리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립니다. 이게 청바지 광고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비슷한 퀄리티가 있다면 홍보에 따라서 영향력이 갈린다. 우리는 퀄리티가 아니다. 퀄리티를 더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걸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민간에서는 그것이 돈이랑 직결된다. 생존에 직결되는 거죠. 생존. 이 광고 못해서 우리가 5위, 6위로 떨어지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정말 필사적이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공 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팔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우리 기간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죠. 이건 일단 이 다음 시간에 황부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브랜딩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우리 기관, 우리 지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이야기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알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책, 우리 제도 개선한 것들, 우리의 서비스 이걸 알리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 기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브랜딩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홍보 활동의 궁극적인 것은 그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판도 연결이 되죠. 지자체도 저기 그 평가 받나요?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평가하죠. 저희 기관도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영평가에도 이런 홍보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점수로 딱 들어가진 않지만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경영평가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잘 쓴 적이 있는데 경평 그 심사 기간 내에 부정보도가 터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부정보도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A를 예상했어요. 경평을 진짜 올해 잘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C가 나왔죠. 사실 이 지금 2023년에 평가하는 것들은 2022년 업적이거든요. 근데 2023년에 그 시즌에 부정보도가 터지고 그게 좀 많이 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2단계가 내려간 거예요. 우리 평판이, 우리의 평가가 홍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홍보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공홍보 굉장히 힘들죠. 민간보다 저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민간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죠. 돈 많으세요? 도에는 좀 돈이 있나요?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홍보는 사실 돈이거든요.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손자병법이거든요. 또 그 경영 전략을 다 거기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병법에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방이 항우랑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항우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지만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면 뭘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잘한 사람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제 상훈을 주죠. 뭐 1등, 2등, 3등 너 진짜 잘했어. 너 그 다음 잘했어. 이렇게 주는데 그 당시에 진짜 싸움 잘하는 그 장수가 있었고 제갈공명처럼 전략을 굉장히 잘 짜는 군사가 있었지만 유방은 1순위로 소하라는 사람한테 상훈을 주고 공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하가 뭔 사람이냐면 그거예요. 밥 주는 사람이에요. 불량민, 보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 사람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후방 역할인데 그 사람한테 1등 공신 역할을 줘요. 그만큼 전쟁에서는 이 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쟁할 때 가장 보급로 먼저 확보를 하거든요. 홍보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나오는 거고 홍보 전략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돈이 있어야 좀 홍보를 할 텐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관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제일 먼저 깎는 게 홍보 예산이에요. 저희 기관 70% 깎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요새 좀 힘들어서 70% 깎여서 그 돈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돈이 많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자주 노출시킬 수가 있죠.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면 파리에 굉장히 랜드마크가 이제 에펠탑이잖아요. 에펠탑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에펠탑이 처음에 생겼을 때 파리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 무슨 우리 예술의 도시 파리 중앙에다가 저렇게 흉물스러운 철근을 갖다 놨어. 철근이잖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특히나 그 약간 돈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 중산층 중에서 엄청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어디서 자주 먹었냐면 어디서 먹었을까요?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없었거든요. 한 군데가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파리에서. 어딜까요? 뭐지? 에펠탑. 드디어 대답을 해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대답해 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니까 조그만 걸로 키링이에요, 키링. 네, 기쁩니다. 드디어 30분 만에 대답해 주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신난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에펠탑 안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산층들, 고위직들은 다 에펠탑 아래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라서. 나 너 보면서 밥도 먹기 싫어. 밥맛도 없어. 그래서 에펠탑 안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에펠탑이 계속 보죠. 모든 파리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니까 좀 정감이 가네? 근데 사람도 막 와. 에펠탑 보러. 돈도 막 벌어 관광으로.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모든 파리인들이 사랑하는 건물이 에펠탑이 됐죠. 이 에펠탑 효과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건데 뭐냐면 진짜 이상한 것도 내가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글피 말하고 1년 내내 계속 말하면 거기에 대한 무의식 중에서 호감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반복 노출 효과. 다른 말로. 그래서 자주 노출할수록 좋은 효과가 생기고 우리의 브랜드가 쌓인다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 제일 큰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이제 결제 라인이 너무 많아요. 공감하시는 분? 돌아버리겠습니다. 결제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가 대리 때 총 13개 결제를, 사장님 결제를 한 번 탄 적이 있었는데 13개 결제를 했어요. 13번. 13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건 이렇습니다. 맘 같아서는 한 번에 모아놓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 차장, 팀장, 수석팀장, 부장, 실장, 본부장, 임원 3명, 감사님, 부사장님, 사장님까지 이렇게 13명을 똑같은 걸 보동한 적이 있어요. 진짜 처음엔 좋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13번 갈수록 그대로 가나요? 컴펌할 때? 바뀌죠. 나중에 13번 가다 보면 내 의견이 아니야, 이건. 이건 얘들 의견이지 내 생각은 없어. 제목만 낼 거야. 안에는. 예. 그 컴펌 때문에 우리 공공 쪽에서 진짜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기성세대랑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컴펌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평탄한 그런 아이디어로 되게 됩니다. 어느 공공기관이나 어느 정부 기관, 지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컴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아시죠? 홍보 담당자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이 컴펌을 받긴 받는데 이분은 사후 컴펌을 받습니다. 저지르고 나서 컴펌을. 그걸 승인해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 컴펌이 좀 안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다. 그게 문제다. 세 번째가 컴펌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던 건데 우리 공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제 경계 보건 측량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지적도라는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실제 집집이면 말먹고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경계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데 내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2020년 정도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거 제가 2020년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에 토지거래 건수가 220만 건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고 팔죠. 나는 산 적이 없는데 많이 사고 팝니다. 그 중에서 경계 측량을 하고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7.8%밖에 안 됩니다. 내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 뺍니다. 집 빼고 토지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노후 준비, 은퇴를 하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고 땅을 하나 좋은 데 샀어요. 나 바다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션뷰를 딱 샀어. 이런 보령 같은 데다가. 그래서 진짜 바다에 딱 붙어가지고 오션뷰 주택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오션뷰는 맞는데
이게 밤 되면 그냥 오션이야. 물이 들어와. 여기까지. 땅이 100평인데 70평이 물에 잠겨있네. 밤에는. 아침 되면 보이는데 오션뷰인데 저녁 되면 오션이에요. 이런 사태가 꽤 있어요. 이게 땅 산 사람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바다에서라도 박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서 말문 파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경기층이 안 해요. 그냥 샀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는 잘 모르니까 이게 좋은 땅이에요라고 한대 보죠. 그리고 나는 산을 너무 좋아해요. 배산 임수. 산 너무 좋아요. 앞에 강 딱 있고 뒤에 절벽. 산. 평지. 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농사 짓고 옆에다 조그만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귀농을 하고 싶어. 측량을 딱 했는데 내 땅이 배산이 아니라 그냥 산이네? 절벽에 이렇게 내 땅이 걸려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측량할 때 말해요. 고객님 땅 사실 때 제발 내 땅 아니어도 측량할 수 있거든요. 토지 거래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기 전에 경기 측량 한 번만 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땅이 1, 2억이지만 이거 50만 원이면 하거든요. 안전한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측량 사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경기 측량 전에 좀 토지 거래 전에 경기 측량 하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획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TV 광고 몇 회 나가고 라디오 유튜브 딱 해가지고 이 광고 한 이렇게 만들게요라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결제를 13개를 펴니다. 12개까지는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부산역까지는 야 이거 대박인데? 하면 한 6천억 정도 저희가 벌거든요. 1년에. 그렇게 되면 수익이 올라갔어요. 예상했을 때. 이거 대박이다. 야 손대리 너 너무 잘했어. 마지막 사장님 이제 결제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선 보고 또 보고라고 하나 이제 여자친구가 말하죠. 자기 왔어? 늦었네.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선 좀 보고 오느라 뭐 이 나쁜 놈! 물을 탁 붓습니다. 선 보고 왔단 말이에요. 물을 붓습니다. 남자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선 보고 와? 아니 내가 이제 선이 다녀서 이번에는 바가지 아까는 물컵에는 바가지를 얼굴을 팍 붓습니다. 아니 너가 있으니까 선 보고 와! 이번에는 엄청 큰 바켓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붓죠.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땅 선 보고 왔다고 바보야! 라고 하면서 LX 직원들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안심하고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토지 거래 전 경계보고 증명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가지고 토지 거래 전에 경계보고 증명. 경계보고 증명에서 선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선 확인하는 거라서 이런 갔는데 다들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장님 보고를 올라가게 됩니다. 대망의 사장님 보고 제일 중요하죠. 사장님이 한참 보시더니 그거는 측량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해서 나고 올라오는 사람이고 한참 보더니 불을 남자만 맞는 건 좀 또 한참 보시더니 그것도 3번이나 맞는 건 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뭐 미래선도, 뭐 국토발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볼만한 이게 이제 우리 공공부문의 애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이유가 이제 아이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이디어 한계가 아니라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건 못하죠.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나서 진짜 물을 탁 쳤다는 거예요. LG예요. 대기업 LG 생활건강에서 직접 의뢰해서 만든 광고입니다. 우선 퀄리티가 정확하죠. 욕도 나옵니다. 키즈라는 세제한 거예요.
이제 광고예요. 끝나가는데. 네, 요런 LG 저거는 개인이 그 유튜버가 만든 게 아니라 LG 생활건물에서 의뢰해서 만든 광고예요. 네, 요게 이제 찾아보는 광고라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1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광고 대비 조잡하죠? 돈도 얼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튜버도 이걸로 해서 떴고 LG 생활건물 PG 매출도 엄청 올랐습니다. 저도 샀거든요, 저 PG. 근데 우리는 저런 거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심할수록 안 끝나요. 저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맛 B급이 요새 트렌드라고 해도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템 한계가 좀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아이템 이거 넘어가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사실. 정부기관 중에 가장 힘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광고예요. 홍보 인쇄물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술은 맞죠? 술은 뭐 다들 술을 마시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혹시 생각하신 분? 글자가 잘 안 나와요. 패스. 노아인가 봐요. 자, 첫째, 어른에게 술 받을 때 따를 때 두 손으로 이용해라. 둘째, 술 예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어른과 술 마실 때 반대 방향으로 고개 돌려라. 셋째, 술은 못 마셔도 첫 잔은 예상 받아라. 넷째, 적당히 마시고 취기에 실수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별 내용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분이 꼰대 같나요? 셋째 누가 말씀하시죠? 셋째.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네, 교육통입니다. 돈 많이 보시라고. 셋째가 문제가 됐습니다. 술은 못 마셔도 첫 잔은 예상 받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술 못 마신 사람한테 안 주는 게 맞지. 왜 술을 받으라고 강요하냐라고 해가지고 MZ세대들한테 엄청난 폭격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가 마비가 되죠. 그리고 이틀 만에 이 광고 내려왔습니다. 이틀 만에. 기획재정부인데 이렇게 힘이 있는. 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아이템 잡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돈이 없을 때는 이 세 가지 삼고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컨펌도 부족하고 아이템의 한계.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드는 홍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돈을 적게 버는지 뒤 후반 가서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가 컨펌의 지옥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상사를 납득시킬 만 Y를 정확히 문서에 들어가야 돼요. 상사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데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Y를 확실하게 만들어 설득을 하면 됩니다. 아이템의 한계는 민간 따라하면 안 돼요. 민간 따라 B급 따라하지 말고 우리 기관만이 갖고 있는, 우리 지자체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통일돼서 쭉 만들어가는 게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모든 공공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특히나 공공기관들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낡어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국민들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게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11시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